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전 비디오에서 우리가 다중 변수를 소개함으로써 생긴 그런 다중 변수식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에 비디오에서 설명된 하이퍼세시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우리의 가정 또는 모델 H of X는 간단하게 벡터 형식으로 표현하면 세타 벡터 트랜스포즈 곱하기 X 벡터라고 했고요. 그거를 풀어서 썼을 경우엔 첫 번째 세타와 첫 번째 XY 곱 더하기 두 번째 세타와 두 번째 X의 특징과의 곱셈 등등 해서 n번째까지 갔을 때 그것의 선형대수학적인 단순한 그런 포뮬레이션으로 두 벡터의 곱셈으로 표현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 x0는 어떠한 변수가 아니라 항상 1의 값을 갖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고 포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파라메터들 세타 0부터 세타 n까지 n개의 파라메터를 구해야 되고요. 좀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즉 세타라고 표현되는 그 벡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벡터의 길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0부터 n까지의 첨자로 우리가 표현했으니까 n 플러스 1 디멘셔널 벡터인 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그 선형 회기 때 했던 것처럼 주어진 하이퍼세시스를 가지고서 훈련 자료에 대한 어떤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의를 해야겠죠. 사실 이 코스트 함수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스트 함수 J라는 비용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그 주어진 그 훈련 자료 X 값이 들어간 그러한 하이퍼세시스 함수의 결과와 그리고 그 해당 입력에 주어져 있는 결과값, 이것도 역시 훈련 자료의 일부죠. 그 결과값의 차이를 구해서 그 차이를 제곱을 해준 후에 차이들을 모든 샘플에 관해서 훈련 자료에 관해서 구해서 더해주고 그 개수로 나누어준, 즉 평균적인 오차를 구하는 게 바로 코스트 펑션이었는데요. 이때 가장 핵심적인 입력 자료의 하이퍼세시스 값을 계산하는 요 h of x 그 함수가 항이 좀 많아졌을 뿐이죠. 이전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개의 항만 가지고 세타 0, x0 더하기 세타 1, x1 요 수식으로 넣어서 계산하던 거를 이제는 이 전체 n개의 파라메타까지 고려한 이 전체의 그 수식을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단순한 경우였을 때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그 경사 하강법으로 파라메타 세타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즉 반복하는 루프를 쓰는데 그 반복문 안에서 하는 작업은 뭐였나요? 모든 세타를 돌아다니면서 그 세타를 새로운 세타로 계산해서 그것을 갱신하는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업데이트하기 전에 어떠한 갱신을 했냐면 주어진 그 세타 j번째 값 빼기 알파, 보통 이걸 우리가 러닝 레이트라고 그랬죠. 학습률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러닝 레이트를 곱한 학습률 곱하기 그레디언트, 즉 비용 함수 J 함수를 해당 파라메타인 세타 j번째 방향으로의 기울기 값을 구해서 수학적으로는 보통 그레디언트라는 용어를 쓸 뿐이지 비용 함수의 surface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즉 기울기 곱하기 학습률을 곱해서 이것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거는 다시 한번 simultaneous 업데이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세타 하나하나를 하나씩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타를 동시에 업데이트하고 그 업데이트된 그러한 세타를 가지고서 다음번 반복 때
요 비용 함수 계산에 또 그 세타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쓰는 것이 simultaneous update, 동시 갱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gradient descent를 implementation 하기 위해서 단별량 문제에서는 partial d over partial d 세타 제로 j 세타 함수와 그리고 partial d over 세타 1 j 요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해서 각각 이 수식에 대입해서 활용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전 것과 그럼 요번 거는 어떤 게 달라져야 되는지, 즉 이 하이퍼세시스가 달라졌을 때 따라서 비용 함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비용 함수가 달라졌으니까 이 비용 함수의 그레디언트도 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는데, 뜻밖의 형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한번 이전 것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단별량 선형 회기를 풀었던 거를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n이 1일 때입니다. 여기서는 n이 1이라는 건 왜 그래요? x의 제로부터 x1 x의 n개까지를 우리가 넣은 것을 x 트랜스포즈로 표현하면 그 입력 벡터인데, 만약에 이때 요 n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두 개만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경우죠. 그게 바로 단별량 선형 회기 문제 우리가 풀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n이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하이퍼세시스 h of x가 세타 제로 x0 더하기 세타 1 x1으로 주어질 때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보통 x0를 그냥 무시했었죠. 왜냐하면 1이기 때문에 무시하나 고려하나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1이라는 숫자니까. 자, 근데 어쨌든 우리 기억을 할 겁니다. 이 반복문 안에서 결국에는 세타 제로와 세타 1 요 두 개의 변수만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주어진 값이 처음에 주어질 값이 있을 거예요. 세타 제로와 세타 제가 주어졌는데 그 세타 제로에는 얼마만큼을 빼주죠? 빼기 알파 곱하기 1 나누기 m 그리고 덧셈 그 모든 하이퍼세시스 빼기 주어진 훈련 자료의 아웃풋 값의 차이, 이건 제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용 함수를 세타 제로에 관해서 미분했을 때의 수식이 이렇게 주어졌었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이전 그 렉처 노트와 그 비디오를 찾아가 보면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제곱 부분이 이 밑으로 내려와서 2m이었던 2가 없어진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 하이퍼세시스에서 세타 제로에 곱해지는 항이 x0 1이니까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렇지만 세타 1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됐죠? 즉 partial d over partial d 세타 1 j of 세타를 우리가 구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과 똑같은데 이 덧셈 해주기 전에 하이퍼세시스 빼기 출력값 곱하기 그 해당 i번째 x값을 곱해줘야 되는 요 차이만이 요 두 개의 파셜 데리버티브 간의 차이가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전에는 굳이 이런 미분과 또는 대칭성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식 그대로 썼는데, 여기다가 사실 1은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요, 여기 1은 x의 제로번째 엘리멘트 값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x의 i번째 값을 곱해 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x의 1이 해당되고,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n이 그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즉 단별량이 아니라 다별량 선형 회귀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일반화시킨 경우가 바로 이러한 단순한 수식으로 바뀝니다. 즉 반복문이 있는데 반복문 안에서는 모든 세타 j를 업데이트 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세타 j를 업데이트 시킬 때 사용하는 수식 자체가 일관성이 있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알파 곱하기
1 나누기 m 똑같죠? 왜냐면 1 나누기 m, 1 나누기 m 똑같죠? 그리고 1부터 m개까지 다 더해주는 거 똑같습니다. 그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h of x 빼기 y도 h of x 빼기 y도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뭘 곱해줘요? x의 j번째 엘리멘트를 곱해주라 그러죠. 즉 이것의 x의 j번째 엘리멘트는 x1이었고요. 여기는 x의 j번째 엘리멘트는 x0니까 1인 값이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요 수식 하나로 모든 j에 대한 즉 n개의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 그 수식이 이와 같이 요 수식 하나로 다 설명이 되고요. 이 수식 하나로 결국에는 이 파셜 d 오버 파셜 d 세타 j 곱하기 j 오브 세타를 표현하는 수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그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그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세타 제로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세타 제로를 그러니까 j가 0일 때죠. 그죠? j가 0일 때를 한번 구해보면 그러니까 세타 제로는 세타 제로 빼기 알파 곱하기 1 나누기 m 1부터 m까지 더하는데 h 오브 세타 마이너스 y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여기다 뭘 곱해주고 더해줘요? x의 j번째 x 즉 여기서는 제로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1이라는 값을 갖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x의 위첨자 i는 샘플의 순서입니다. i번째 샘플의 경우에 j번째 파라메타인데 이게 바로 0번째일 때는 값이 1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당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세타1도요. 세타1에다가 똑같은 수식에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즉 썸메이션 하기 전에 곱해지는 것이 이 i번째 세타의 경우에는 i번째 x를 곱해서 더해주는 것. 즉 세타2도 마찬가지로 x2를 곱해줘서 요 하이퍼세시스와 그 출력값의 차이 즉 이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 그 수식 자체가 이제는 모든 파라메타에 대해서 동일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해서 임플리멘트해서 세타를 0부터 세타 n번째까지를 계속 구해 나가면 결국엔 단별량 선형회기 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별량 선형회기도 같은 알고리즘으로 전혀 변화 없이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